건강하게 가을을 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발열성 질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정 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산을 찾는 분들 꽤 많아졌는데요. 등산할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을에는 단풍 등산객들이 많아져서 산악사고가 집중됩니다. 네, 이런 산악사고는 탈진, 경련, 현기증, 호흡곤란, 골절, 절단, 실종까지 유형이 다양한데요. 거의 40%가 실족, 15%가 조난이거든요. 네, 특히 상해 구조자 중 대다수가 발목 골절입니다. 예. 실족으로 골절이 되면은 산악 구조 특성상 그 일반 출동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구조 황금 시간을 놓칠 수가 있고요. 추락해서 방치가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출동해 보면 사고자 중에서는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던 분들이 있고요. 그 음주자도 상당수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산악 같은 고지대에서 만취를 하게 되면 맥박이나 혈압이 상승하고 그 돌발 상황에 대응이 잘 안 돼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니까 등산 중에는 건강 체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산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면 접근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등산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응급처치 용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압박붕대나 반창고, 그 지혈용품, 소독약,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기본적인 이제 구급 키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 산악사고 절반 이상이 그 실족이나 조난이니까 언제든지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어플도 설치해 놓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넉넉하게 충전해 가야 됩니다. 급격한 체력 소진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간식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만약에 골절이 됐는데 이런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등산 방석이나 물통, 나뭇가지, 옷가지를 그 고정 부목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처치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등산을 하다가 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우려를 하는데요. 사실 산을 오르면 땀도 나고 더운데 이 저체온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시다시피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35도 이하로 체온이 내려가서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에서는 고도나 풍속에 따라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기온에서 보온되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땀이나 물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을 때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예. 물이 열 전도율이 높아서 체온이 빨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내분비계나 말초혈관 질환, 당뇨로 인한 저혈당, 동맥경화, 뇌손상, 뇌졸중, 그리고 또 심한 골절로 인한 쇼크도 저체온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저체온증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많이 뺐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교란해서 추위에 둔감해지게 만드니까 산행 중에 특히 음주를 절제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음주를 피해야겠고 통풍 잘 되는 옷을 입어야겠어요. 젖은 상태로 등산을 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네, 저체온증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저체온증 징후가 오한인데요. 팔, 다리가 심하게 떨리고 예.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입술이 파래지는데 네. 이때 이제 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말이 좀 어눌해지고 졸음도 오고 또 점점 근육이 강직되다가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요. 예. 맥박이나 호흡이 느려져서 정상 체온에서 9도 이상 내려가면은 심정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젖은 옷을 입었으면 바로 벗고, 그리고 마른 담요 같은 것으로 몸을 감싸줍니다. 네, 그리고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이나 따뜻한 물통을 주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껴안아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가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가능하면 따뜻한 차나 칼로리가 있는 음료를 섭취하도록 해줍니다. 네,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군요. 그리고 네. 이제 추석 연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미리 네. 벌초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벌초하러 가서 벌에 쏘이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벌초 사고 중에서 벌쏘임이 제일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벌에 물려서 벌침이 보인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빼다가는 그 침이 눌려서 독이 더 침투되기도 하니까요.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것으로 방향을 잘 맞춰서 조심스럽게 밀어서 빼내 봅니다. 그리고 벌에 물린 자리는 식염수나 이제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소독해줘야 되는데, 예. 통증이 생기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물린 부위를 좀 높게 해서 얼음물로 냉찜질을 해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응급처치를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과 부기가 계속 심해지고 구토나 어지러움, 심한 기침, 그리고 심한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면 즉시 구급대 처치를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해줘야 됩니다. 예. 급성 쇼크가 발생해서 기도가 부풀어 오르고 심하게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어서입니다. 덤불지대에서 벌초 같은 야외 활동 장시간 하실 때는 말벌 전용 퇴치제나 해독작용을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단은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하는 네, 법 맞습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셨는데 몇 가지 네. 더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벌이 쏘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예. 보통 일반적인 벌은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덤비지 않는데 실수로 벌집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속이나 덤불 근처에 벌집이 있는 말벌은 진동을 감지해서 예초기 같은 걸 가동했을 때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미리 주변을 심히 살펴서 벌집 유무를 알아봐야 되고요. 벌한테 안 쏘이려면 산행할 때 냄새가 있는 화장품, 자극 있는 향수나 스프레이 사용을 좀 자제하고 주변에 과일 같은 단 음식을 내놓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화려한 옷도 벌이 이제 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피하고요. 벌이 있을 만한 꽃밭이나 가수원, 쓰레기장 근처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말벌 습성상 말벌이 공격하기 시작할 때 벌집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심하게 수십 마리 벌떼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가능하면 말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러우면서 신속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장과 함께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벌초를 할 때 위험하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칠 수 있고 올해는 특히 안전장비나 복장 잘 신경 쓰시고요. 사고 예방법 한 번만 떠올려 보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